보신 대로 저희가 옵티머스 내부 문건과 관계자들의 진술을 확보해서 이번 의혹을 자세히 보도해드리고 있는데 이번 사건이 워낙 복잡해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뭐가 핵심이고 정관계 인사들은 이번 사건에 어떻게 연루가 돼 있는 건지 또 검찰 수사는 왜 진척이 없는 건지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이재준 기자, 먼저 옵티머스 펀드가 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핵심만 보면 이 옵티머스 펀드는 투자자들에게 위험도가 낮은 안전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 관련 우량 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홍보를 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데 투자한 것, 결국에는 속인 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1조 2천억 원을 끌어모았는데 이걸 예. 부동산과 비상장사 등 위험도가 높은 분야에 투자를 해서 5천억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펀드를 팔고 이게 또 부실화되자 수습하는 과정에 정관계 인사들이 개입한 의혹이 제기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옵티머스 임원과 자문단 그리고 관련자들의 면면을 보면 제법 명망이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예. 먼저 이혁진 대표입니다. 이 전 대표인데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출신으로 민주당 19대 총선 후보 그리고 문재인 과거 대선 캠프의 금융정책특보로도 일한 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고문단입니다. 고문단을 보면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 이름이 들어가 있고 노무현 정권에서 경제부총리를 지낸 이현재 전 재경부 장관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건가요? 네, 저희가 입수한 옵티머스 내부 문건입니다. 그제 저희가 입수해서 보도해드린 펀드 하자 치유 관련이라는 제목인데 지난 5월 옵티머스 측이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문건을 보면 정부 및 여당 관계자들이 프로젝트 수익자로 일부 참여돼 있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이 바로 다른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과 다른 부분인데 다른 사건의 경우에는 로비를 받고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펀드의 수익자로 참여하게 돼 있다. 이 부분이 좀 다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잘 돼야 정관계 인사들도 수익을 얻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 고문단이 구체적인 역할도 문건에 나와 있습니다. 최동욱 전 총장을 위촉해서 형사사건을 전담토록 한다던가 이현재 고문님의 제안으로 진행하는 펀드는 투자자들 적극적인 반응으로 5천억 원 규모 설정 진행 중이라는 등의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또 문제가 커지면 권력형 비리로 이슈화될 수 있다는 내용도 내부 문건에 있었는데 이 당사자들은 부인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제 있는 펀드를 어떻게 해서 제1금융권에서 팔 수 있었는지 여기에 혹시 로비가 있었던 건 아닌지 이게 지금 의혹의 핵심인데 어떻게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조금 전 리포트에서 보신 대로 NH투자증권이 4천억 원이나 팔았습니다. 저희가 취재한 옵티머스 회사 임직원이 증언을 보면 이 고문단에 이름을 올린 예비역 대장이 NH 측 대표와 인연이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의혹에 청와대 전 행정관의 남편도 지금 깊숙이 개입이 돼 있는 건데 어떤 역할을 한 건가요? 네, 문재인 청와대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이모 변호사입니다. 이 변호사의 남편은 옵티머스의 사내이사 윤모 변호사인데 이 전 행정관이 50% 지분을 소유한 회사에 옵티머스 자금 500억 원이 흘러간 정황을 검찰이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전 행정관이 이번 사건에 어떻게 연루가 돼 있는 건지는 검찰에서 이제 좀 더 가려봐야 될 부분이고, 자, 저희가 확보한 문건을 보면 또 다른 현직 정관계 인사들이 등장하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건 관련자로부터 일부 확보한 문건에는 정재계 인사들이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현직 차관과 고위 간부, 또 공기업 사장, 언론사 간부, 전직 국세청 고위 간부, 중견기업 회장 등 9명의 실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문건과 진술들이 나왔다면 검찰에서 당연히 정관계 인사들을 소환해서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먼저 수사 경과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 대검은 이 사건을 금융범죄를 전담해서 수사하는 남부지검에 배당을 하려 했는데 예.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이성윤 지검장이 이 사건을 조사 일부로 배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수사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부분도 의심해볼 만합니다. 수사팀은 지난 6월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저희가 앞서 언급한 이 문건들을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만 예.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사에 진전이 별로 없습니다. 이 문건에 등장한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는 물론 로비가 있었다는 관계자들의 진술도 조서에 남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사건을 확실하게 수사해라 이런 지시를 내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런 내용은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로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를 했고
또 중앙지검장은 수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에 특수검사들이 추가로 투입이 됐다고 하니까 수사가 진전이 될지 아니면 다른 사건들처럼 정관계 인사들은 또 빠져나갈지 이걸 좀 더 지켜봐야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재준 기자였습니다.